뭐야 이거 지무비 뭐야 이거? 지무비 여기 왔었어? 네. 300만 유튜버가 여기까지 왔었어? 테라스가 두 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되게 제 건물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로 잘 만들었어요. 여기는 와인 파티 같은 거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대지가 48평밖에 안 되는데 아주 알차게 잘 졌어. 내가 보니까 알차게 지었어. 벽은 단단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튀어나온 벽돌과 들어간 벽돌을 교차해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 중앙 쪽은 다 통창으로 뚫어놨고요. 예쁘죠? 그래도 잘했죠? 오늘은 제가 한 번도 찍지 않았던 논현동 건물에서 종이도 잠깐 만나고 피디님하고 같이 꼬마 빌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물에 5층에 종이가 쓰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쫑PD 하니까 종이가 PD 역할을 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종이는 원래 PD가 아니었어요. 편집하는 그런 회사를 했었던 거고, 초반에 기획이랑 이런 걸 좀 도와줬었고, 그게 벌써 한 4년 전이에요. 종이는 지금은 이제 자기가 갤러리를 좀 하고 싶다고 갤러리 임차를 해놨어요. 5층에다가, 제 건물 5층에다가 종이가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브이로그 형식으로 이렇게 찍어보려고 해요. 논현동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다가 주차를 했고, 밖에다가 주차하시는 데가 3자리가 있고, 저 앞에도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4대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외관을 보시면 여기가 좀 좁은 도로인데 앞에는 좀 도로가 커요. 그래서 외관을 보시면 되게 입체적이에요. 벽은 단단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튀어나온 벽돌과 들어간 벽돌을 교차해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 중앙 쪽은 다 통창으로 뚫어놨고요. 엄청 시원시원하게 생겼어요. 코너변이 있어가지고 저쪽이 굉장히 넓은 도로고, 저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차를 타고. 좁은 도로는 아니에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들어오다가 여기로 가서 주차를 하거나 아니면 요 앞에 주차를 하거나 하면 되는데, 코너변에 단단한 느낌 주려고 디자인을 했어요. 예쁘죠? 그래도 잘했죠? 작은 대지에다가 이렇게 잘 어울린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5층 건물입니다. 꼬마 빌딩인데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엘리베이터가 돼 있고, 5층은 4층으로 가서 반층 정도 올라가야 돼요. 이게 대지가 48평 좀 작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5층까지 빼기에는 5층 면적이 너무 줄어들어서 이렇게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 5층은 종이가 쓰고 있거든요. 지금 첫 임차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5층으로 가보죠. 뭐야 이거 지무비 뭐야 이거? 지무비 여기 왔었어? 네. 300만 유튜버가 여기까지 왔었어? 여기가 5층인데 5층이 면적이 좀 작아요. 일족분 사선도 받고 있고 3층, 4층, 5층 이렇게 올라가면서 꺾이면서 올라가잖아요. 보통 이런 근생 건물들은. 그래서 여기가 면적은 좀 작은데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가 3.5m 정도. 3.5m구나. 진짜 높네요. 어쨌든 종이가 여기를 쓰고 있는데, 인테리어 네가 한 거지 이거 좀? 네. 요런 거는 네가 했지, 요런 거는. 이거는 돼 있었는데 정말 최소한의 것들만 했거든요. 흰색 벽 그리고 버튼 같은 거 다요. 신축 건물이라서 뭘 할 게 없어. 거의 할 거 없어서. 여기가 5층은 테라스가 2개가 있거든요. 전층이 다 테라스가 있어요. 1층 빼고 2층, 3층, 4층, 5층 다 테라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보시면 여기 탁 트여 있어요. 여기는 조그만한 빌라들 사이에 자리 잡은 땅을 사가지고 신축을 한 건데, 근데 여기가 바로 저쪽이 대로변이에요. 이면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대로변이고, 그래서 위치는 진짜 좋아요. 코너변이 있어서 가시성도 좋고요. 운치 있는 것 같은데요, 나름. 잘 써? 종이야 여기? 네, 잘 쓰고 여기가 있어? 손님들 제일 좋아하는 뷰인데 개방감이 좋아가지고. 오, 이면에서 도로가 앞에 좁은 데 있고, 완전 더 이면으로 들어가면 나와도 앞에가 다 막혀 있거든요, 건물로. 근데 여기가 바로 이쪽이 대로변이고 해가지고 안 막혀 있어요. 여기가 되게 개방감 좋은 것 같아. 그림 보시다가 한 번씩 여기 오셔서 커피 한잔 하고 들어가세요. 안에 면적은 5층이 제일 작긴 한데 테라스가 2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되게. 사실은 5층을 노리는 지인들이 되게 많았는데 종이가 먼저 들어왔죠. 그리고 이쪽에도 테라스가 있거든요, 5층에 보면. 여기 되게 좋아. 여기도. 논현동이 유흥업소에서 종사하시는 뭐 아가씨들이나 남자분들이 많이 사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예전에 영정이랑 여기 촬영했었잖아요. 이 뒤쪽에 있는 빌라들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사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개발이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어요. 낡은 빌라나 낡은 저층 건물을 사서 저처럼 신축을 올린 사람도 있는데, 이 동네에서는 신축이 굉장히 드물긴 해요. 그 당시에 땅값이 너무 쌌었으니까. 이따가 그 얘기는 더 해보도록 하고, 저쪽으로 가면 고층 건물들 저쪽으로 쫙 보이고, 여기도 테라스가 있어서 쓰기 좋아요, 날씨 좋을 때. 여기가 5층은 작은데 굉장히 아담하고 좋아. 여기가 4층인데 5층 테라스에서 봤던 뚫려있는 그쪽이에요. 그래서 통창인데, 이쪽으로는 원래는 창을 다 열 수가 있어요. 근데 창을 그냥 열기에는 앞에 빌라랑 맞닿아 있고 세대 간섭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벽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뒤에 창을 놓고 창문을 열면 다 환기가 되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이 부분도 신경을 좀 써서 만들었는데, 4층 공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작은 사무실이나 뭐 이런 걸로 쓰기 좋고, 지금 여기는 공실이에요. 4층은 어차피 공실이니까 종이가 5층 쓰고 있으니까 여기 임차인 들어올 때까지 창고처럼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5층이 15평이고 4층이 한 19평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여기도 4층 테라스잖아요. 지금 조그만한 테라스가 있는데 비 올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해요? 관리를
사실 항상 관리인이 신경 쓸 수가 없잖아요. 이런 데가 물이 고였다고 상상을 하면 다 넘치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트렌치를 깔 거거든요. 트렌치가 결국에는 배수가 훨씬 좋기 때문에 트렌치 또 단점이 이물질이나 이런 것도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돌로 낙엽이라든가 큰 이물질은 걸러주게끔 해놓으셔가지고 이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여기도 조그만한 테라스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4층을 쓰면 이거는 자기 단독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면 되니까 여기 보면 빌라르도 뭐 보이고 정감 있어요. 세대 간섭은 좀 있는데 어쨌든 정감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준공 받은 다음에 비가 엄청 왔었는데 한 번도 물이 넘치거나 이런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신축 건물이니까 배수로가 막힌 것도 없고 잘 배수도 되고. 배수로가 저렇게 돼 있는 게 되게 좋은 게 제가 건물 관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저게 저렇게 안 돼 있으면 낙엽으로 진짜 많이 막혀요. 배관도 주기적으로 뚫어줘야 되고 엄청나게 뭐 신경 쓸 게 많아요. 근데 저거는 지을 때부터 저렇게 트렌치를 빼야 되지 나중에 공사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런 부분들은 건축사가 신경을 되게 많이 쓴 것 같아요. 논현동 지을 때도 그렇고 지금 합정에 있는 건물도 방수랑 배수 진짜 제일 중요하다. 이거 물 새면 답이 없다. 다른 거는 그냥 공사해가지고 막으면 되는데 건물에 뭐 물이 샌다든가 누수가 생기면 참기 너무 힘들잖아요. 경험도 있으시지만 들은 것도 너무 많으셔가지고 주변 건물주 중에 물 새면 진짜 너무 스트레스. 임차인하고 분쟁 생기죠. 잡으려고 돈 들어가는데 돈을 들였는데 잡히지도 않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할 때 완전히 이 방수는 끝을 보겠다 하고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건물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로 잘 만들었어요. 여기는 3층입니다. 3층이 4층하고 구조와 통창 이게 다 비슷해서 여기는 이제 한 층도 낮다 보니까 바깥에가 굉장히 잘 보이고 3층하고 지금 4층하고 1층이 공실이에요. 그리고 2층은 곧 들어오기로 했고 2층은 3월 초부터 공사 들어가고 그리고 5층 차 있고 지하 1층도 곧 들어오기로 했어요. 1층, 3층, 4층이 공실입니다. 지금 3층에 이쪽 공간이 창고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계단 밑에 이렇게 있고 엘리베이터가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테라스인데 아까 전에 4층 테라스보다 3층 테라스가 훨씬 넓어요. 여기는 와인 파티 같은 거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여기도 서비스 공간인데 상당히 넓어요. 여기가 오, 엄청 넓어졌네요. 이 위에가 4층 테라스고 여기가 3층 테라스입니다. 건물이 어차피 올라갈 때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공간에 테라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다 간접등이에요. 등도 좀 신경을 썼어요. 이건 뭐예요? 아 수도. 아 수전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거 멀티탭도 있고 그래서 여기 청소도 할 수 있고 여기 낙엽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아까 전에 저희가 트렌치 얘기를 했는데 자갈이 있으면 낙엽이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이것만 빼주면 돼요. 이게 배수로에 껴버리면 막혀버리거든요. 배수로가 자갈을 이렇게 촘촘하게 깔아 놓으면 낙엽이 쌓여도 이것만 빼주면 됩니다. 그럼 배수에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날씨 좋으면 테이블 같은 거 작게 놓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맥주 하나 사가지고 놀고 이래도 좋을 것 같아요. 시끄럽게 떨면 안 되지만 대지가 48평밖에 안 되는데 아주 알차게 잘 졌어. 내가 보니까 알차게 지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벽에 이런 마감들도 되게 신경 써서 한 거거든요. 이게 대충 한 게 아니라 이런 마감들도 콘크리트 외벽의 느낌 그런 느낌을 내려고 일부러 이렇게 마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벽돌로 마감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일부러 이렇게 좀 거치게 마감을 한 거고 근데 이게 약간 감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외벽을 이렇게 마감해 버렸거든요. 단단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가로형과 세로형을 같이 이렇게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신경 써서 한 건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여기는 2층입니다. 2층이 제일 넓어요. 계약 면적이 28평인가 29평 맞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역시 여기가 통창으로 돼 있고요. 층고도 굉장히 높고 통창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없어요. 보통 이런 꼬마 빌딩들 보면 주변에 낡은 빌라들도 많고 그 사이에다가 개발을 하기 때문에 안에 2층이나 3층에서 바라봤을 때는 앞에 건물이 다 막고 있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 뚫려 있어 좀 어때요? 느낌이? 수덕PD님은? 정면에 오르막이 있고 하니까 되게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특색 있어요. 오르막으로 가면 저희가 이제 대로변이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 도로가 좀 넓어가지고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앞에 도로가 좁으면 진입하기가 되게 힘든데 대로변에서 바로 그냥 들어오면 바로 여기 진입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장점이 코너잖아요. 여기가 코너가 아닌 데 있으면은 저런 전선 같은 것들이 건물 바로 앞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조금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2층이 제일 넓습니다. 그래서 2층이 오피스 공간 이런 걸 쓰기 좋은데 2층은 이미 임차인이 들어오기로 했어요. 3월 초부터 공사를 한다라고 하고 2층도 갤러리가 들어와요. 5층에다가 갤러리를 하나 박아 놓으니까 2층도 갤러리 문의가 와가지고 갤러리가 들어오더라고요. 갤러리로 쓰기 좋은 게 층고도 높고 통창이어서 확 태워가지고 사람들 와서 그림 같은 거 구경하기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창이 되게 많아요. 여기도 창이고 여기도 창이고 뒤에도 큰 창이 있어요. 창이 엄청 많아요. 일조량이 좋아서 조명을 안 켜더라도 되게 밝더라고요. 항상 이 안이. 1층은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1층은 여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는 주차 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1층 임차인이 들어오면 요 주차 자리를 1층한테 아예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기가 여기다 차 대고 바로 들어와서 쓸 수가 있으니까. 다 열려요. 이게 차를 타고 이거 열고 들어오면 돼. 봄이랑 가을 때는 요걸 다 열어놓고 차를 주차를 안 한다라고 하면 자기가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 오픈을 해놨어요. 이걸 오픈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걸 오픈을 하면 세시를 이렇게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유리창을 다는 게 더 건축비가 싸요. 세시를 달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열리는 게 훨씬 더 개방감도 있고 좋잖아요. 그리고 진짜 날씨 좋을 땐 이거 다 열어놓으면 바람이 너무 잘 통하니까 이걸 열고 쓰시면 되고 1층도 층고가 높아요. 여기 층고가 몇 미터예요, 난과장님? 3.58 나오네요. 3.58 높은 데로 하면 3.89 나오겠구나. 3.6m
3.6m. 층고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1층도 작은 사무실 겸 아니면 근생업장 같은 거 쓰면 딱 좋을 것 같고, 어쨌든 1층은 아직 공실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층 열면서 느낀 건데 엄청 따뜻해요. 네, 따뜻해요. 여기 창이 큰 게 4개가 있거든요. 채광이 잘 돼가지고 겨울에 안 추운 것 같아요. 겨울에 채광이 안 되면 추운 거고, 왜냐면 유리창이라는 게 여기 단열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냥 채광이 되기 때문에 따뜻한 거. 이래서 남이랑 사는 맞아. 여기가 지하 1층입니다. 지하 1층에 와인 수입사가 들어오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따뜻한데 되게? 지하라서. 역시 여기는 와인 박스인 것 같습니다. 여기 와인이 뭐가 들었나? 이거 다 빈 박스예요, 빈 박스. 요거는 갈라진 거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마감을 한 거예요. 요거는 뭐 부실공사 아닙니다. 이거 원래 마감을 이렇게 했고, 들어오니까 되게 따뜻하고 좋다. 아늑하네. 아까 대략적으로 말씀은 해주셨는데 신축을 처음부터 계획을 하시고 이 땅을 매입을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신축을 하시게 됐는지, 이 땅을 매입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조그마한 꼬마 빌딩을 사서 팔아도 보고 했었는데 강남 쪽에는 사본 적이 없었어요. 조그마한 꼬마 빌딩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3월 첫째 주나 둘째 주 토요일이었어요.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오퍼 받은 건물이 있는데 너무 좋은 건물이 있다 해가지고 일단 오래요. 그래가지고 쫄래쫄래 밤 8시에 와이프랑 차를 타고 이 앞으로 왔어요. 그 당시에는 여기가 2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근데 건물이라고 할 수도 없는 1970년대 준공이 된 정말 낡은 그런 건물이었어요. 1층에는 연탄구이집이 있었고 뒤에 영번지가 있었고 위에 점집이 있었어요. 임차인이 3명밖에 없었고 당시에 임대료가 1층에서 80만 원을 내고 있었어요. 너무나 낡은 데였고, 그리고 1층이 임대료 80을 내면서 계약 면적은 8평인가 7평밖에 안 되는데 돼지고기집을 하다 보니까 더 넓게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임대인이 땅 자체를 관리를 아예 안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랬는데 여기가 상권이 워낙 좋고, 그리고 그 전에 여기를 영정이랑 한번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영정의 말로는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산다 이러면서 이용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살고 있고, 어쨌든 소비력이 상당히 높은 동네인데 이미 이 상권을 알고 있었어요. 여기가 코노변 땅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때는 저희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신축에 꽂혀 있었어. 땅을 사서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하면 뭔가 돈이 된다, 이런 어떤 밸류업에 굉장히 꽂혀 있는 시기였어요. 2020년에.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코로나가 터져서 모두 다 움츠러 있는 시기에 여기 매도인이 이 땅을 좀 급하게 팔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상속 문제에도 좀 걸려 있었고, 원래 매도인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930년대 생겼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식들이 있었고, 근데 이게 아마 전재산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조금 싸게 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여기가 논현동이잖아요. 논현동이고, 그리고 나름 10m 정도 도로를 끼고 있는 상권도 괜찮은 곳인데 당시에 땅값을 평당 6,700만 원에 샀어요. 진짜 싸게 산 거죠.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산 거예요. 2020년 3월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의 자산 가격이 완전히 폭등하기 딱 직전이에요. 직전에 매입을 하게 됐죠. 3월 달에 너무나 급하게 돌아가셨어요. 왜냐면 월요일날 누가 이거를 보러 온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봐도 금액이 너무 괜찮았고 주변 시세가 어느 정도의 거래가 되는지 대충 아니까 월요일날 바로 계약금을 쏘겠다 해가지고 토요일날 보자마자 월요일날 계약금을 바로 쐈어요. 그렇게 해서 땅을 일단 계약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 매도인이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가 되잖아요. 네. 잔금은 무조건 5월 31일 이전에 치러주는 걸로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5월 30일이나 31일 날 잔금을 다 치르고 땅을 매입을 하게 됐죠. 근데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임차인이 있었잖아요. 여기 임차인 분들이 다 10년이 넘어가는 임차인들이었어요. 10년을 넘어가게 되면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 기간을 인정을 못 받잖아요. 명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사실. 제가 그때는 이런 명도를 안 해봤으니까, 명도하기 전에는 임차인들 어차피 10년 넘었으니 쉽지 않겠냐. 쉽지. 이런. 이사비 줄 필요도 없지. 아니 법적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네. 권리금 같은 것도 인정 안 되잖아요. 어제 법적으로 10년 넘어가면 인정 안 되거든요. 나가주세요. 전 신축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거야. 어디가 안 나갔나요? 다 안 나갔어요. 특히 점집도 저는 되게 점집이 진짜 지독했었어요. 명도를 고려하고 건물 사실 때 점집 있는 건물 조금 더 비용이 든다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점집 하시는 같고, 분들- 저희가 명도를 하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하여튼 과정은 굉장히 길어요. 법적인 절차를 밟았는데 이분이 저희랑 눈이 안 마주치려고 갑자기 막 도망을 가시고, 그때 당시에 벤츠 S클래스였나 E클래스였나 그걸 타고 도망가시는 현장도 목격을 했었고, 그리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사비를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가 당시에 임대료도 뭐 한 달에 100만 원인가? 그거밖에 안 내는 그런 임차인이었는데 이사 비용으로 1억을 요구했었어요, 처음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협의를 하고 소송도 하고 하면서 협의를 결국 했죠. 이사비를 2,000이었나 2,500 주고 내보냈던 기억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1층하고 2층도 안 나가는 거예요. 임대차 보호법상 10년이 지났다라고 해서 쉽게 내보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명도 소송을 하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겨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결산전을 하겠다 이러면 쉽지 않아요. 물리력을 행사해서 뭐 끌고 나갈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사람의 자의로 결국에 걸어 나가게끔 하는 거는 가장 빠른 건 역시 돈인 것 같아요. 그렇죠. 2,000만 원 줄게, 제발 나가주세요. 이러면 대부분 나가요. 근데 좀 더 악독한 사람들은 안
나가는 거죠. 저희도 이거를 빨리 신축을 해서 매각을 하든 아니 임차를 맞춰서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자는 나가고 있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어쨌든 논현동은 명도하는 기간이 길게 걸렸고 건축하는 건 굉장히 컴팩트하게 잘했어요. 공사비 트러블도 없었고 마지막에 이제 추가 공사비 조금 나온 거 그런 건 이제 검증해서 한 2천만 원인가 더 주고 끝냈거든요. 총 공사비는 15억 정도 들었습니다. 여기 추가 공사비 한 2천 정도 더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비용이 좀 더 나왔는데 어쨌든 여기는 건축은 굉장히 잘한 케이스예요. 시공사를 아무런 마찰도 없었어요. 그리고 시공사가 준공이 된 다음에도 신경 좀 많이 써줬었고 건물을 지으신 지 한 8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네네. 이 건물의 가치가 어느 정도 산정이 되려면 결국에는 수익률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대략 수익률을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여기를 지으신 건가요? 저희가 산 금액 대비로 봤을 땐 수익률이 되게 많이 나오죠. 왜냐면 저 진짜 싸게 샀으니까. 땅을 정말 싸게 샀고 건축비를 꼬마 빌딩 치고는 좀 더 들여서 지었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건축비가 이렇게 오르기 전이었어요. 지금은 모든 시공사들이 이런 조그만한 빌딩들 지을 때 800만 원대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비가 지금 50% 이상 올랐다라고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꼬마 빌딩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지었던 비용과 지금 짓는 비용이 차이가 꽤 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똑같이 비슷한 부지에다가 이런 건물을 지으려면 당시에 지었던 시공비는 절대 못 지어요. 이렇게. 근데 당시에 들어도 원가 대비로 봤을 때는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고요. 목표로 하는 매각가 대비로 봤을 때는 수익률이 3%대거든요. 3.5% 정도 될 거예요. 강남의 꼬마 빌딩 중에서 신축인데 3.5%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편이잖아요. 구역마다도 구획마다도 수익률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서울 전 지역을 봤을 때 3%대 중반 나오면 너무 괜찮다. 네. 지금 이 시장에. 강남에서도 그게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강남에서는 너무 좋죠. 3% 중반에서 실질적으로 목표하는 매각가 대비 임대료 세팅을 한 게 그렇고 그거 말고 실제로 나가는 돈들이 있잖아요. 세금도 나갈 거고 관리하는데 비용도 나갈 거고 근데 이런 게 좀 있어요.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실제로 관리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아요. 뭐 엘리베이터 관리비라든가 이런 거 좀 나가는데 건물 규모가 커지게 되면 나가는 비용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제가 합정은 지금 짓고 있고 이거는 이제 실제 사용 목적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합정도 짓고 있고 논현도 지어봤고 성수는 매각했으니까 이제 별도로 치고 노린게 지어보면 논현동이 대지 48평에 연면적이 130평이라고 가정을 하고 합정 같은 경우는 대지가 240평에 준주거 지역이고 350% 쓰고 지하 4층까지 해가지고 연면적이 1900평 정도가 돼요. 1900평하고 1300평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나 합정은 또 8층까지 이제 올라가고 마지막 꼭대기에 9층이 있고 얘는 5층까지 돼 있고 근데 이게 8층이냐 5층이냐 그리고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가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관리 포인트들이 다 달라지고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합정 같은 경우는 3000제곱미터가 넘고 그리고 6층 이상의 건물이고 거기에 맞게끔 좀 규제들이 있거든요. 스프링클러도 다 설치를 했거든요. 논현동 건물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어요. 왜냐하면 5층 이하 건물에 스프링클러 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면적도 얼마 안 되고 일단 그것 때문에 그래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조건에 논현동 건물은 포함이 되지 않는 거고 그게 네. 지금 1000제곱미터더라고요. 지상 6층부터는 전체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돼요. 얘는 5층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종 주거 지역에다가 만약에 내 꼬마 빌딩을 짓는다라고 하면 6층까지 못 올려요. 5층까지만 지어도 용적률 200%를 다 찾아 먹을 수 있거든요. 3종 주거 지역으로 가게 되면 250%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250%를 올리려고 하면 6층까지 보통 다 올리거든요. 기본적으로 250%라고 하면 5층만 올라가면 꽉 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1층도 그러니까 주차장 자리로 빠지게 되면 1층 면적 좀 줄어들고 1조금 사정 같은 걸 받게 되면 깎여서도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5층으로는 용적률 다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6층, 7층까지 올려요. 3종 주거 지역은. 2종은 보통 다 5층에서 끝나요. 그리고 빨리 끝나면 4층에서 끝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건축이 끝나게 되는데 6층이 넘어가게 되면 전층에다 스프링클러를 달아줘야 돼요. 스프링클러를 달게 되면 지하 저수조 같은 걸 또 해야 돼요. 물을 뿌리려면 펌프로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와가지고 뿌려줘야 되잖아요. 부대적인 관리 비용이 들기 때문에 5층 이하의 꼬마 빌딩과 합정 사업지처럼 막 1900평에 8층 막 이렇게 올라가고 대류변에 있고 이런 데랑은 관리비가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 관리비는 그렇게 많이 안 나가잖아요. 엘리베이터, 승강기, 뭐 보험, 그냥 뭐 청소, 청소,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리고 CCTV? 승강기 승강기, 그리고 뭐 정화조, 정화조 저수조. 정도. 그거 말고는 크게 나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스프링클러 설치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따로 붙고 저희가 성수동은 대지가 43평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중공업 지역에서 400%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성수동은 7층, 8층까지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작은 부지에다가 꼬마 빌딩을 올렸는데 390%까지 저희가 용적률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했어요. 그 조그만한 빌딩에. 너무나 낭비인 거예요. 대지가 아마 200평, 300평 정도 되면 지하 공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수조랑 이런 거를 박아놓고 펌프까지 해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면 돼요. 그리고 그만큼 또 임대료 나오니까 그걸로 맨징을 하면 되는데 거기는 대지가 40몇 평밖에 안 되는 데다가 중공업 지역에다 딱 올려버리니까 공사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비효율적인 거죠. 추천드리고 싶은 게 용적률이 높은 지역에 정말 작은 대지를 사서 꼬마 빌딩 짓지 마라. 효율이 안 나와요. 근데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관리비도 많이 나오겠죠. 전기가 70kW로 맞춰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75kW 이상이 되면 건축하는 과정에서 건축비가 더 들어요. 75kg가 넘어가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도록 돼 있어요. 자가용 설비로 판정이 되면서 전기안전관리자를 무조건 선임을 해야만 신설을 해주거나 증설을 해줘요. 한전에서. 공업 빌딩 같은 경우는 70kW, 75kW 이하로 보통 하거든요. 그게 넘어가게 되면 건축비가 더 나오기 때문에 75kW 미만으로 세팅을 할 것 같고 그리고 1000kW 기준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중형 건물에
건물에 해당되는 건데, 합정 건물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제가 세팅을 할 때 850kW를 세팅을 했어요. 세팅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건축하는 과정에서 병원들이 들어오잖아요. 병원들이 문의도 오고만 하는데 MRI 기계나 CT 같은 걸 놓게 되면 MRI 기계 같은 경우는 기계를 켤 때 순간 전원이 100kW가 넘게 들어간대요. 근데 850kW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990kW로 증설을 지금 요청을 해놨고 설계 변경을 하고 있어요. 그냥 문제는 990kW에서 1000kW를 또 넘어가게 되면 준공된 다음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상주로 직원으로 써야 돼요. 그러면 한 달에 관리비가 그냥 4,500만 원이 추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임대료에서 다 까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대형 건물, 대지가 500평, 600평 되는 완전 대형 건물이 아닌 이상 1000kW를 안 넘게끔 설계를 하죠. 그래서 1000kW를 넘게 되면 또 다른 규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굉장히 많은 관리비가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변압기들도 990kVA로 딱 용량을 맞춰서 일부러 공급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건물 전체에 990으로 맞추잖아요.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를 하잖아요. 보통 건물에 중형 건물에 다 설치를 하잖아요. 저희도 전기차 충전기 2대를 넣거든요. 합정에다가. 근데 전기차 충전기는 990kW가 규제가 있잖아요. 근데 전기차 충전기를 넣게 되면 1000kW가 넘을 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전기차 충전기는 별도로 빼줘요. 그래서 이 규제 안 들어가요. 혜택이네요. 네, 혜택이죠. 왜냐면 전기차 충전기 많이 만들어가는 혜택인 거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하나 건축을 할 때 법적으로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가 넘어가거나 아니면 지하층을 포함해서 5개층 플러스 300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건축 기간 내내 건축 감리를 둬야 돼요. 근데 건축 감리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건축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저임금 주고 이게 아니에요. 건축사한테 돈을 줘야 돼요. 상주로 둬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나가요. 저희도 합정 건물에 상주 감리를 두고 있거든요. 그게 비용이 공사기한이 2년 가까이 되잖아요. 비용 2억이 넘어요. 그거 하나만. 그리고 비상주 감리, 소방, 전기 등등등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상주 또는 비상주 감리를 둬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 비용도 상당해요. 감리 비용만 거의 뭐 3, 4억이 깨져요. 건축 비용이 아니고 감리 비용만. 어느 정도 규모가 넘어가게 되면 연면적 1000평 이상의 중형 건물을 지을 때 아싸리 크면 괜찮은데 애매하게 크면 비용은 비용대로 발생을 하는데 좀 효율이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건물 땅 같은 거 사실 때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좀 해야 돼요. 효율이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나오는 땅인지 이런 걸 검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꼬마 빌딩들이 관리업체를 잘못 두면은 굉장히 관리비가 많이 임차인들한테 전가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분쟁도 꽤 많은 것 같고. 일단 전체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꼬마 빌딩을 개인이 관리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꼬마 빌딩이 붐일 때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오셨고 그러면 내가 신축을 해서 내 건물을 만들고 내가 직접 관리해야지. 그럼 임대사업자잖아요. 그렇게 되면. 개인 사업을 그렇게 영위하시는데 지금 되게 인사이트를 많이 전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파보님이. 그걸 알고 한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매스컴에서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데서 꼬마 빌딩 하면 수익률이 좋다더라, 엑시트하면 몇십억 남긴다더라 이런 거에 현혹돼서 사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고객들 중에서는. 그러면 관리에 대한 개념 자체나 건물 관리에 대한 생각을 아예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합정 건물 말씀하신 거에 비하면 되게 꼬마 빌딩은 적잖아요. 비용 나갈 것도 없고 신경 쓸 게 뭐가 그렇죠. 청소 뭐 이런 거 하면 자잘자잘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해본 사람들한테는 되게 어려운 거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청소 업체를 선별하는 것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5개 업체를 만약에 컨택해서 비용도 다 달라. 시켜봤더니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그 사람이랑 또 싫은 소리 하면서 소통하면서 바꿀 것이냐 아니면 그냥 유지하면서 그 사람이랑 약간 싫은 소리 하면서 계속 내가 권리를 주장할 거냐 이것도 다른 거. 정화조, 청소하는 스케줄도 1년에 한 번, 1년에 2번인 건물도 있지만 그런 거 신경 쓰는 것도 그냥 고지서 날라오면 하는 사람도 있고 스케줄러에 꼼꼼히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게 다 노동에 대한 그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비용도 다 다릅니다. 그거를 잘 아는 업체는 컴팩트하게 효율적으로 건물 관리를 대행해 주시는 회사도 있는 거고 투머치하고 안 해도 되는 것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최대한 많이 직접 알아보고 그 다음에 소통하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이런 데를 일부러 눈탱이 치려고 관리업체로 영업을 하는 그런 데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막 그렇게 영업을 하기도 하지만 고지서를 일단 보내요. 근데 그 고지서를 보낸 주체를 딱 보면은 한국 무슨 협회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되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보낸 것 같거든요. 그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무슨 연회비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납부해야 되는 공과금처럼 금액이 또 싸지도 않아요. 몇십만 원짜리 그냥 보내버리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막 납부하게 되면은 관리비에 태우게 되고. 근데 저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임차인을 받을 때 고깃집이나 이런 데 받으면 장사가 좀 되면 임대료를 좀 올려받으신 요인들이 좀 있는데 종이가 여기 갤러리를 좀 쓰고 있잖아요. 갤러리나 이런 업종들이 들어오면 좋은 게 갤러리는 어쨌든 손님들한테 뭔가 럭셔리한 물품을 파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깔끔하게 뭔가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베란다도 항상 깔끔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 고깃집 같은 데 들어오면 물론 임대료를 잘 낼 수 있겠지만 기름도 항상 끼고 덕트막 설치하고 그 건물 외관도 망가뜨릴 뿐만 아니고 내부적으로 배관도 빨리 망가뜨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워낙 많은 세제들도 사용하게 되고 건물 내구성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근데 갤러리 같은 데를 받는 게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갤러리나 와인 파는 곳이나 이런 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임차인으로서는. 그러니까 꼬마 빌딩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중에서 물론 내가 임차인을 가려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런 건데 조그마한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사무실들을 받는 게 관리에 있어서는 가장 좋더라고요. 그게 이미 5층하고 2층 갤러리가 이미 들어와서 3, 4층도 갤러리가 들어오진 않겠지만 미용실이 들어와도 상관없고 돼지고기집만 안 들어오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돼지고기집이 들어올 때는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좀 더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관리비도 더 많이 받고 그걸로 미화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걸로 해서 또 부수적으로 식당이라든가 횟집이라든가 그런 거는 하수도에 막 기름이라든가 맞아. 부가적으로 예상되는 점검 비용이라든가 네. 그런 작업하는 인부들을 만약에 1년에 한 번이라도 불러도 그런 게 없으면 공용 관리비에 또 포함되는 거니까. 그걸 이제 임차인한테 관리비를 부과해서 하는 건데 뭐 임차인 입장에서 왜 나한테만 많이 부과해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장단이 다 있죠. 어쨌든 뭐가 들어와도 상관은 없는데 돼지고기집이나 그런 연기만 나는 것만 안 들어오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되게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장소를 협찬해준 종이에게 감사의 말씀을 또 전해야 되는데 워낙 친한 사이기도 하고 임차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종이가한테 좀 부탁을 했습니다. 종이가 괜찮은 거 맞아? 여기 의자가 있었는데 요즘 종이가 왜 앉아있지? 거기 서 있어. 촬영 중에서 어쨌든 종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갤러리 A to G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종이 아트 인스타도 많이 팔로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